1초에 1달러씩 쉬지 않고 센다고 해볼게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100조에 도달하려면 317만 년이 걸려요. 인류 문명 전체 역사의 수백 배. 그 숫자가 종이 한 장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연기 14개, 100조 달러짜리 지폐. 그런데 이 지폐의 실제 가치는 미국 돈 40센트.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지폐를 만든 나라가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높았던 나라. 이건 한 영웅이 나라를 세우고 바로 그 영웅이 나라를 부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쓸모없던 종이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남동부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쇼나오로 큰 돌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가 가진 걸 나열하면 한 나라 몫이 아닙니다. 잠비아와의 국경에 빅토리아 폭포가 걸쳐 있어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입니다. 폭이 1.7km. 쏟아지는 물보라가 하늘로 솟아올라 20km 밖에서도 보여요. 현지인들은 이 폭포를 모시오아퉁야라고 불렀습니다. 천둥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땅 위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땅 속에는 백금, 금, 다이아몬드, 크롬, 리튬까지 40종이 넘는 광물이 묻혀 있어요. 백금 매장량은 전 세계 2위. 백금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걸러주는 촉매 변환기의 핵심 소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요. 세계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자원이 이 나라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짐바브웨의 진짜 무기는 땅 위에 있었습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주변 나라의 식량을 수출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 별명이 아프리카의 빵바구니입니다. 다만 이 빵바구니에는 균열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산입니다.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백인이 가장 비옥한 농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흑인은 척박한 땅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불평등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끈 남자가 있었어요. 로버트 무가베. 교사 출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했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식민정부에 맞서 투쟁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 안에서 이 남자는 부서지는 대신 공부했습니다. 감옥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편지로 교재를 구해서 독학으로 학위를 3개 땄어요. 법학, 경제학, 행정학, 감방 안에서 나라를 운영할 준비를 한 거예요. 출소 후 독립투쟁을 이끌었고 마침내 짐바브웨는 자유를 얻습니다. 무가베는 국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 초대 총리가 됐어요. 취임 연설에서 무가베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자. 이제 앞을 보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가자. 독립투쟁 과정에서 백인 정부에게 탄압받았던 사람이 복수 대신 화해를 말한 겁니다. 세계가 감동했어요. 영국 여왕이 직접 기사자기를 수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반열에 놓이는 아프리카의 영웅이었어요. 무가베는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독립 전에는 흑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실에 앉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양성하자 짐바브웨의 식자율이 아프리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경제도 성장했어요. 짐바브웨 1달러가 미국 1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 화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같은 나라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울 겁니다. 90년대 초반의 수도 하라레를 걸어볼게요. 넓은 가로수길 양쪽으로 카페 테라스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의 신문을 읽어요. 신문이 매일 아침 배달되는 나라였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선반이 꽉 차 있었어요. 남아공산 와인, 수입 치즈, 영국에서 온 비스킷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이 있었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쓰면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면 하라레 극장 앞에 줄이 섰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크리켓 경기가 열렸습니다. 짐바브웨 대학교 캠퍼스에는 케냐에서, 말라위에서, 보츠와나에서 온 유학생들이 걸어 다녔어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짐바브웨를 부러워했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다 균열이 시작됩니다.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 5만 명이 무가베를 압박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뭘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무가베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뿌리가 흔들려요. 무가베는 예산에 없는 돈을 열었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시장의 반응은 하루 만에 왔어요. 아침에 출근한 하라레의 환전소 직원들은 눈앞의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가 하루 만에 가치의 4분의 3을 잃었어요. 환전소 앞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반이 증발했어요. 같은 날 전국적인 정전까지 겹쳤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에 진짜로 어둠이 내린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무가베는
이웃나라 콩고 내전에 군대를 보냅니다. 짐바브웨와 직접 관계없는 전쟁이었어요. 파병된 군인들은 본국에서 보급도 받지 못한 채 타국의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무가베 정부는 이 비용을 국제사회의 절반도 안 되게 축소해서 보고했어요. 재정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상처를 가린 겁니다. 화폐가 흔들리고 재정이 소진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심각했어요. 하지만 짐바브웨를 진짜 나락으로 밀어넣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가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가베에게는 대중의 시선을 돌릴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가 꺼내든 카드.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땅을 되찾자. 인구 대다수가 척박한 땅에서 사는데 소수 백인이 비옥한 농지를 독점하고 있으니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건 심장 수술과 같습니다. 칼을 잘못대면 환자가 죽어요. 무가베는 메스 대신 도끼를 들었습니다. 보상 없는 강제 몰수가 시작됐어요. 한 농장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짐바브웨 동부. 담배와 옥수수를 키우며 수출하던 백인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에는 수백 명의 흑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노동자 가족까지 합치면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농장주의 아내가 그들에게 차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떠나라, 아니면 죽는다. 2시간. 사진과 옷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트랙터도 차량도 농기구도 안 됩니다. 농장을 차지한 건 군 출신 퇴역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법원이 자산 반환 판결을 내렸지만 집행관이 농장에 갔을 때 무장한 남자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농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며칠 뒤 그의 농장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들이 울타리 밖으로 풀려났어요.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소식은 농장에서 농장으로 퍼졌어요. 짐을 싸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농장주 가족이 떠난 날, 농장 입구에 흑인 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갈 곳이 없었어요. 농장 안에 있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농장주가 쫓겨나면 노동자도 같이 쫓겨나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집을 동시에 잃었어요. 흑인을 위한 토지개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도 흑인이었습니다. 이 땅은 무가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 군인, 당 관계자들에게 넘어갔어요. 한 번도 트랙터를 몰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수백 헥타르짜리 상업 농장의 주인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농장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관계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밸브를 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트랙터는 연료가 떨어진 채로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고 비가 오면 녹이 새울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비료는 사용되지 않은 채 굳어갔어요.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에 아무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담배 잎으로 초록비치던 들판에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랐어요. 짐바브웨의 담배 수출량은 몇 년 사이에 3분의 1로 떨어졌고 옥수수 생산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리던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먹여달라고 손을 벌린 겁니다. 의사, 교사, 엔지니어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맡고 있던 자리가 비고 빈자리를 채울 사람도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겹쳤어요. 빵바구니의 바닥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정부가 이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요. 돈을 찢기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군인 급여를 주기 위해 인쇄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기디언 고노는 물가 인상을 불법으로 선언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사업자는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열이 나는 환자한테 청개를 부수면 열이 내린다는 논리입니다. 결과는 당연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물건을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선반이 텅 비었어요. 아까 하라레 슈퍼마켓에서 와인과 치즈가 나란히 놓여있던 그 선반, 이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건은 전부 암시장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짐바브웨 사람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볼게요. 하라레에 사는 한 여성,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은행 앞에 줄을 서기 위해서예요. 이미 수십 명이 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줄이 늘어나 있습니다. 앞 사람의 등만 보면서 기다려요. 옆에 선 남자가 중얼거립니다. 어제는 2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더 걸릴 것 같다고. 3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 하루 인출 한도를 꽉 채워 뽑아요. 손에 쥔 돈의 가치는 미국 돈 2달러 50센트. 이 여성은 돈을 쥐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늦어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던 돈이 점심때면 빵 반 덩이 값이 돼요. 돈이 손 안에서 녹는 겁니다. 시장에 도착해요. 어제까지 있던 비누가 사라졌어요.
이 여성은 골목 뒤편의 암시장으로 향합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거기서는 물건이 있습니다. 비누도, 식용유도, 설탕도. 대신 가격이 공식 가격의 몇 배예요. 여성이 설탕 한 봉지를 집어들고 값을 묻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어요. 흥정을 합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표정이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침에 뽑은 돈으로 식용유와 설탕을 겨우 삽니다. 시장을 나서는 길에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 몇 명이 교문 앞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교사의 한 달 월급이 미국 돈 1달러. 버스를 2번 탈 수 없는 돈이에요. 출근길 버스비도 안 되니까 교사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교육받은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서 학교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외국인이 노점상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0억 짐바브웨 달러를 내밀며 화장지를 사려는데 노점상이 고개를 젓고 있어요. 돈보다 화장지가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그 장면을 지나칩니다. 놀라지 않아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이미 오후예요.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빵을 반으로 잘라 반쪽을 내밀어요. 나머지 반은 내일 아침 몫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에서 0을 지우는 리디노미네이션을 3차례 단행합니다. 3번 합쳐서 0 25개를 지웠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마침내 등장한 게 바로 그겁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앞면에 연기 14개. 사람들은 이 지폐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웃었다고 해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웃음. 이 지폐 여러 장을 묶어서 내야 겨우 기본 식료품을 담을 수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찍힌 지폐를 들고 있는데 장바구니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찍기 위해 짐바브웨 정부는 독일 인쇄회사에 매주 50만 유로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가치 없는 종이를 찍기 위해 진짜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가베의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무가베의 두 번째 아내 그레이스, 원래 대통령 궁의 타자수였어요. 41살 연상인 무가베와 결혼해서 영부인이 됩니다. 별명이 구찌 그레이스. 아까 그 여성이 새벽부터 줄 서서 뽑은 2달러 50센트로 빵을 반 잘라 아이에게 주는 동안 그레이스는 파리에서 한 번의 쇼핑에 수만 달러를 썼습니다. 페라가모 구두만 한 해 62켤레, 다이아몬드 반지 12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연간 명품 소비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무가베 가족의 저택 블루루프, 침실 25개, 모든 방에 전용 욕실, 부지가 국가 공식 관저의 3배가 넘었어요. 대통령이 나라의 관저보다 3배 큰 개인 궁전에서 살았던 겁니다. 화장지보다 가치 없는 돈을 들고 암시장을 헤매는 국민, 파리에서 명품을 쓸어 담는 대통령의 아내,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의 이야기예요. 짐바브웨 국민들은 결국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국 화폐를 버린 거예요. 미국 달러, 남아공 랜드화, 유로로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항복합니다. 외화 사용을 허용하고 짐바브웨 달러 인쇄를 완전히 중단했어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던 그 화폐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독립국가가 자기 나라 돈을 스스로 폐기한 거예요. 무가베는 37년을 집권했습니다. 감옥에서 학위를 따던 투쟁가,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던 영웅, 화해를 말하던 지도자, 그 사람이 93세의 독재자로 끝났어요. 끝은 이렇게 왔습니다. 무가베가 아내 그레이스에게 권력을 넘기려 하자 오랜 측근이 반기를 들었어요. 별명이 악어인 에머슨 문앙가그와 무가베가 그를 부통령에서 해임한 게 도화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탱크가 하라레 시내로 들어옵니다. 군인들이 국영방송국을 점거했어요. 화면에 군복을 입은 장군이 나타나 말합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무가베는 사임서에 서명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낯선 사람끼리 껴안았습니다. 새벽마다 은행 앞에 줄 서던 사람들이 그 거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영웅이 떠난다고 영웅이 남긴 폐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악어라는 별명의 문앙가그와가 새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무가베가 아닌 누구든 나을 거라고. 하지만 문앙가그와는 무가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체제가 바뀐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뀐 거예요. 짐바브웨는 그 뒤로 새 화폐를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만들 때마다 국민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마구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이 화폐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린 현실이 의심을 키우고 키워진 의심이 다시 화폐를 끌어내려요. 가장 최근은 금에 연동한 새 화폐 직인데 출시 직후부터 암시장 환율이 공식 환율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자기 나라 돈 대신 미국 달러를 써요. 젊은 세대는 아예 나라를 떠납니다. 남아공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짐바브웨 밖에 사는 짐바브웨인이 수백만 명이에요. 큰 돌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신뢰라는 기초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 아이러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백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발행 당시에는 버스표도 못 사던 종이. 이 지폐가 지금 전 세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상태 좋은 미사용 지폐는 150달러가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던 돈이 돈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뒤에 오히려 가치를 얻은 거예요. 돈이었을 때는 빵 한 조각 값어치도 없었는데 돈이 아니게 된 뒤에 빵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됐습니다. 빵 바구니 나라에서 빵이 사라진 이유는 미리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신뢰가 먼저 바닥났습니다.